저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제목에 다 좀 담고 싶었습니다. 비핵화 프레임에 포박당한 평화의 좌절. 그래서 결국 차기 정부의 과제는 평화의 실천이 해법이다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비핵화 정책 프레임에 갇혀 한반도 문제의 전략적 과제인 평화의 목표를 오히려 방기하는 정책 실패를 노정했다라는 게 저의 평가입니다. 비핵화는 평화의 전제조건, 선결 과제가 아니다. 평화를 위해서는 비핵화와 함께 평화의 과제들을 실천해야 된다. 기존의 비핵화를 통한 평화가 아니라 평화를 통한 비핵화의 해법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평화의 실천을 위해서는 비핵화 담론 이외에도 적대관계 청산, 종전 평화의 담론을 대북정책, 남북관계의 핵심 과제로 설정해야 된다. 남북 간의 약속과 합의를 실천하는 평화정착의 과정에서 비핵화도 추동 가능하다. 그래서 차기 정부는 이제 한반도에서 실질적인 전쟁을 끝내는 정부, 평화를 실천하는 정부, 번영을 실현하는 정부여야 한다라는 게 차기 정부의 과제로서 제안을 했습니다. 비핵화 우선론은 핵 문제의 본질상 평화 정책으로서는 어쩌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 비핵화 프레임에 갇혀서 허덕였다. 평화의 과제들은 한 발짝도 진전이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4.27과 9.19의 엄청난 합의들에도 불구하고 비핵화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실천된 합의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화의 좌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비핵화 프레임은 미국의 전략이다. 한미동맹의 프레임인데요. 이것은 바로 대북 제재의 프레임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분단체제 유지의 프레임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평화에 실패했다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비핵화 정책에 대한 근본 성찰이 필요하다. 오히려 비핵화 정책은 지난 30년간 결과론적으로 본다라면 평화의 위기를 고조시킨 거 아닌가. 진짜 비핵화 정책이 평화 정책이 맞는가라는 근본 문제의식을 가져봅니다. 분단 심화의 이데올로기로 작동된 건 아닌가. 그 악순환이 반복되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한반도 문제의 본질, 과제는 전쟁 상태의 종식을 통한 평화 실현, 분단 극복을 통한 통일 실현이다. 여기에 집중하자라는 말씀을 원론적 입장에서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 정책의 프레임을 평화의 프레임으로 전환시켜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패러다임, 프레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책 프레임의 전환, 정부 역할의 변화, 관계 중심축의 변화, 전략 기조의 변화가 다 필요하다. 새로운 질서를 위해서는 분단 체제의 프레임 안에 갇힌 여러 정책들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분단 체제를 넘어서는 평화 체제적 관점에서의 패러다임 변화를 한번 가져보자 해서 첫 번째, 대북 정책의 중심, 정책 프레임을 기존의 비핵화 프레임에서 평화의 프레임으로 전환하자라는 겁니다. 비핵화는 평화를 위한 수단입니다. 평화를 위한 과정 절차의 방법론일 뿐입니다. 남북협력, 적대청산, 종전평화협정, 개성금강산 수많은 과제들을 동시에 풀어야 되는데 오로지 비핵화 정책에만 매몰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평화의 과제들이 하나도 실천되지 못했다는 그런 뜻에서 평화의 프레임으로 정책 프레임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핵화 프레임을 평화의 프레임으로 바꾸게 되면은 관계의 중심축이 한미 관계를 중심축으로 뒀던 것에서 남북 관계 중심축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평화 문제는 남북 관계를 중심축으로, 때에 따라서는 미국 문제를 푸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 중심축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정부 역할의 변화죠. 우린 평화의 당사자가 되겠죠. 중재자에서 당사자로 정부 역할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패러다임 변화와 관련해서 안보 전략을 평화 전략으로 바꿔야 된다. 결론적으로 안보 전략이라는 것은 이슈로 본다라면은 대북 적대의 전략이 거의 주류입니다. 적대적 대북 정책을 전략적 기준한 안보 전략은 사실은 분단 체제 안에 갇혀 있는 분단 유지 전략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헌법 정신인 평화와 통일을 진짜 추구한다라면은 안보 전략을 포괄하는 평화 전략을 내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진짜 평화 체제가 우리의 궁극적 가치라면 분단의 질서를 평화의 질서, 통일의 질서로 만들려면 안보 전략을 넘어서는 포괄하는 평화안보, 평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정부정책 평가에서 마지막 결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식의 대전환이 시대 대전환을 주동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대전환, 전환적 공정성장, 이 많은 것들 70여 년 적대적 분단 체제를 그대로 두고 과연 대전환이 가능한가? 기후, 에너지, 디지털,
참으로 많은 시대 변화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분단 체제 안에서 그것이 가능할까요? 물리적 토대로서의 분단 체제는 악순환의 근본 환경입니다. 그 물적 환경을 바꾸는 것, 분단을 넘어서 평화의 질서를 만드는 것이 실질적인 대전환의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차기 정부의 과제, 저는 거창한 거 필요 없다. 평화의 실천에 집중하자. 비핵화를 넘어 종전 평화에 집중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대대전환, 디지털 에너지, 기후변화, 인구변화, 이 많은 것들 분단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과정과 함께 맞물릴 때 실질적인 시대전환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하모니 본질은 핵심 기조를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비핵화 기조를 견지하되 평화의 프레임 안에서 평화를 주장하고 평화를 실천하는 것이 자기 정부의 과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즉 평화를 통한 비핵화가 맞다. 평화를 통한 비핵화의 선순환 전략을 가져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존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평화, 그럴싸해 보이지만 성립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했다라고 보고 평화가 비핵화를 추동하는, 즉 비핵화가 뒤처져도 평화가 실현되는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국익적 전략이 맞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한반도 종전평화 적정의 청산에 주역이 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서 부분을 다루었고요. 구체적으로 세 번째 마지막 순서입니다. 평화와 번영의 실천, 이재명 정부의 남북 구상을 제안해 봅니다. 슬로건은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 아니라 6.15, 14, 4.27, 9.19와 같은 기존 남북 간 정상 간의 합의, 약속을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정부, 그 약속과 합의에 포함되어 있는 전쟁을 끝내는 정부, 평화를 실천하는 정부, 번영을 실현하는 정부로 만들어 봤습니다. 3월 9일 대선이 있을 것입니다. 5월 10일 취임사가 있습니다. 5년 단임제의 한계 속에서 6개월, 1년 안에 남북관계의 전면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면 저는 실패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4.27, 9.19, 6.15, 14의 합의 내용들을 다 녹여서 3월 9일 이후의 역사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한번 배치를 시켜봤습니다. 아마도 대선이 끝나고 인수위가 들어가게 되면 미국, 중국, 러시아 주요국의 대사들을 보내겠죠. 특사들을 보낼 겁니다. 마찬가지 그 시기에 남북관계의 새로운 시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대북 특사도 보내야 될 겁니다. 거기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들 준비해야 되겠죠.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과감한, 담대한 한반도 평화의 실천 프로세스를 발표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종전선언, 남북 정상회담 제안이라든가 개성 금강산 원칙적 재개를 선언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후 6.12 싱가포르 합의 4주년이 다가옵니다. 평가 개성이 이제 비력하는 것도 한 가지 과제라고 봅니다. 취임 이후 한 달여 만에 6.15 22주년이 옵니다. 국회 남북합의 비준 동의 종전 기일을 요청하고 그것을 대통령이 실천하겠다라는 선언들을 하면 어떨까요? 남북합의 실천위원회, 즉 정상 간의 4대 합의를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라는 의지 표명만으로도 남북 간의 평화의 약속들을 실천하겠다라는 의지가 가능할 겁니다. 남북합의 실천위원회를 직접 대통령이 직할 두겠다라는 것들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고요. 개성 금강산 재개 회담을 북측이 제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6.15 정도에 되면 8월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가지고 일체의 적대행위 중단 합의 실천을 위해서 북측이 4년 이상 모라토리엄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회담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8월 한미연합훈련은 중단될 수 있다는 메시지들도 던질 수 있겠죠. 그리고 신뢰 회복의 적극적 선제 조치로서 6.15 14 때도 했었던 이 비전향 장기수 문제들 송환 발표도 할 수 있겠죠. 기존의 3자 4자 종전선은 매우 힘들 거라고 봅니다. 예측해 본다라면 남북이 먼저 6월 25일 판문점에서 남북 종전선언 정상회담을 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가고 미국과 중국에게 동참을 촉구하는, 그것이 종전평화 이니셔티브를 우리가 쥐는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6.15, 14, 4.27, 9.19의 합의문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실천하자는 겁니다. 4대 합의를 내년 1년간 실천하는 과정 속에 평화를 복원하자라는 말씀들로서 짤막하게 발표에 가름하고자 합니다.